자, 그럼 이번에는 신경망 모델에 대해서 이해하고 실제 신경망의 출력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신경세포인 뉴런은 입력된 자극이 일정 크기 이상일 때만 활성화되어서 다음 뉴런으로 신호를 전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입력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건데요. 이를 단순화해서 오른쪽과 같이 신경망에서의 인공 뉴런도 입력과 가중치를 곱한 모든 입력의 합이 임계값 특정한 값 이상일 때만 출력을 내보내도록 모델링이 되어져 있는데요. 자,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진 모델을 우리가 신경망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가중치는 원하는 출력을 내보내기 위해서 특정 입력값은 크게 나머지는 작게 만드는 인공신경망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정보를 저장하는 부분이죠. 이 가중치를 중요도 또는 연결 강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특정 입력에 대해서 원하는 결과를 출력을 하기 위해서, 즉 입력과 정답을 넣어주고 이런 입력 들어갔을 때 이런 출력 나오기 위한 가중치를 알맞게 결정하는 걸 우리가 학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말에 자전거 여행을 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여행을 갈지 안 갈지 결정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고려해야 할 사항은 아마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날씨가 좋은지, 아니면 함께 갈 친구가 있는지, 아니면 집에서 가까운지 먼지. 우리는 날씨, 함께 갈 친구, 집에서의 거리 등 여러 가지 입력들의 중요도를 모두 고려를 해서, 똑같은 입력이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입력도 있을 테고, 이제 그 개인이 각자가 생각하기에 아니면 중요하지 않은 입력도 있을 겁니다. 즉, 모든 입력에 가중치를 줘서 가중치를 모두 고려를 해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똑같은 입력값을 가지고 있어도 중요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가중치에 따라서 결정되는 출력값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가중치는 중요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증폭시켜주는 증폭률이라고, 중요한 입력은 크게 반영될 수 있도록 증폭해주는 값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이와 같은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입력들이 있고요. 이 입력들의 중요도를 곱해서 중요도를 반영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 모든 입력들의 중요도를 곱한 값을, 즉 중요도가 반영된 입력을 취합을 해서 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도가 높은 입력이 크게 증폭이 되어서 출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신경망에서는 이 분류 과정과 요소를 다음과 같이 기호로 표시를 하고요. 이걸 신경망 모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보통 입력은 X, 출력은 Y, 그리고 중요도에 해당하는 가중치, 입력에 각각 곱해지는 각각의 값이죠. 가중치는 W, weight 약자로 W라고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이 부분은 뉴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하나의 신경세포가 되겠죠. 이 뉴런은 입력과 중요도를 모두 취합해서 최종적으로 갈지 말지 이진분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최종적으로 갈지 말지를 판단하는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뉴런이 지금 하는 동작은 크게 두 가지라는 거죠. 자, 모든 입력의 가중치를 곱한 값을, 즉 가중치가 반영된 입력 값을 모두 다 싹 다 더해서, 그렇죠, 취합하고, 이게 첫 번째고요. 다음으로 취합한 값이 일정 임계값,
특정한 값 이상이라면 이제 자전거 여행을 가도록 출력을 내보내는 거고요. 이 값이 특정 값이 안 된다면 자전거 여행을 안 가는 쪽으로 출력을 0으로 출력을 내보내주면 됩니다. 뭐 간다를 1로 가정하고 안 간다를 0으로 가정을 하면 모델링이 충분히 되어지겠죠. 지금과 같이 이렇게 입력층과 출력층만으로 구성된 신경망을 우리가 단층 신경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왼쪽 그림과 같이 입력층도 뉴런으로 표현하기는 하는데요. 단순히 입력층 뉴런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입력을 전달해주는 입력 단자 역할만 수행을 하기 때문에 실제 취합 및 판단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취합 및 판단이 이루어지는 진정한 뉴런은 출력층 뉴런이니까 다음과 같이 그리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이 신경망에서는 출력층의 뉴런의 개수를 늘려줄 수가 있는데요. 앞에서 본 예제에 이번에는 출력을 하나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자전거 여행 여부만 출력으로 내보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기차 여행 여부도 새로운 출력을 하나 더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자전거 여행과 기차 여행은 날씨라든가 함께 갈 친구, 집에서 가까운지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한 가중치가 또 달라지겠죠. 자전거보다 이제 기차 같은 경우에는 멀어도 기차 타고 갈 거니까 상관이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Y1이라는 출력은 자전거 여행 여부에 대한 출력은 이제 여기에 있는 요 세 개의 가중치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고요. Y2라는 기차 여행 여부에 대한 출력은 밑에 있는 요 파란색 선의 가중치를 다른 가중치죠. 가중치를 이용을 해서 계산이 되어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개인차는 있겠지만 같은 입력이라도 여행의 종류에 따라서 가중치가, 즉 중요도가 달라진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신경망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 가중치 부분이다. 특정 입력 들어갔을 때 특정 출력 나오기 위한 가중치를 결정하는 걸 신경망에서 학습이라고 하는데 뒤에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참고로 입력층에도 뉴런이 있는 것처럼 저렇게 그려져 있는데요. 사실 입력층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단순히 전달하는 역할만 수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취합 및 판단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실제 출력층 하나다라는 걸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일상생활의 예를 이용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과 같이 이미지 인식하는 데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5x3 화소를 가진 이진 숫자 이미지를 이용을 해서 0부터 9까지의 숫자를 분류하는 신경망 모델을 만든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입력층 뉴런의 개수는 몇 개가 있으면 될까요? 총 들어오는 입력의 개수는 몇 개죠? 3, 5, 15, 총 15개의 뉴런이 있으면 될 겁니다. 각각의 픽셀 값들이, 각각의 화소 값들이 입력이 되면 될 테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숫자 5x3짜리 요 이미지 데이터가 들어오면 출력에는 뭐가 나오면 될까요? 지금 숫자를 0부터 9까지의 숫자를 인식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맨 위에 Y0라는 이 출력 같은 경우에 이 부분에 1이 출력이 되면 입력된 숫자는 0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입력된 그림이 숫자 1이라면 Y1 부분에만 숫자 1이 출력이 될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입력된 숫자가 숫자 9니까 나머지는 싹 다 0이고요. Y9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에만 1이 출력이 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들어온 숫자가 1인지 2인지 뭐 3, 4, 5, 6, 7, 8, 9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그거를 출력으로 내보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출력층 뉴런의 개수도 몇 개가 있으면 되겠어요. 0부터 9까지 총 10개의 뉴런이 있으면 됩니다. Y2에 1 출력되면 입력된 숫자는 2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들이 신경망 모델을 임의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입력의 개수, 출력의 개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진 분류는 아니고요. 10진 분류가 되겠네요. 그렇죠. 10개 중에 하나로 출력하려고 하는.
그래서 신경망은 이렇게 뉴런만 충분히 연결해 놓으면, 그러니까 입력 뉴런의 개수, 출력 뉴런의 개수, 층의 수 이런 것들만 넣어주면 학습 알고리즘에 의해서 해당 결과가 출력되기 위한 가중치 조정은 신경망 학습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모델만 만들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할 일은 거의 끝난 겁니다. 다음은 앞의 예제를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해볼 문제인데요. 대출을 위한 개인 신용평가 신경망 모델을 임의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형태로 입력으로는 나이, 급여, 빚, 재산, 이와 같은 입력들을 넣어줄 수가 있겠죠. 출력으로는 신용이 좋다, 나쁘다, 이와 같은 이진분류 형태로 구성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입력이 들어오면 간단한 산술 연산을 통해서 입력을 모으고요. 이 모은 입력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즉 특정 임계값 이상이면 출력에 1을 내보내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실제 신경망의 출력을 계산해보고 다층 신경망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층의 뉴런은 입력과 중요도를 모두 취합해서 판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가중치가 적용된 입력의 합이 임계값을 넘으면 이게 판단인데요. 1을 출력을 하고 아니면 0을 출력을 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 뉴런은 입력의 가중치가 곱해진 입력 가중합 시그마를 구하는 부분과 출력을 내보내기 위한 판단함수 F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더하는 부분 시그마 부분과 판단함수 부분 F 부분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다음과 같이 보기 편하도록 분리해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판단함수를 활성화함수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구조는 다 살펴봤고 이제 실제 신경망의 출력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간단한 예제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계산을 했었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필요한 물건을 구입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지금 현재 가진 돈은 1,000원이고요. 우리가 구입해야 하는 물건은 500원짜리 사과 2개, 300원짜리 오렌지 1개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계산을 했었죠? 다음과 같이 계산을 했었습니다. 500원짜리 사과 2개 더하기 300원짜리 오렌지 1개. 이것을 계산한 결과가 1,000원보다 크다면 구입이 불가능한 거고요. 이것을 계산한 결과가 1,000원보다 작다면 구입이 가능한 거죠. 가진 돈이 더 많은 거니까. 신경망의 구조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는데요. 자, 신경망으로 구현이 되어졌는데 여기서 사과 개수 2개, 1개가 입력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가중치, 사과의 가격, 오렌지의 가격, 중요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 계산하는 과정은 2 곱하기 500 더하기 3 곱하기 100 총 살 물건의 가격이죠. 자, 요거 계산한 값이 바로 입력 가중합 시그마입니다. 총 1,300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알려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물건을 살지 못 살지 이걸 판단하려고 하는 거니까 기준값보다 큰지 작은지 비교를 해줘야 되겠네요. 자, 그 비교해주는 부분이 바로 활성화 함수, 판단 함수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방금 전에 이 1,300원이라는 입력 가중합을 계산하는 부분을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 가중합까지 계산을 했고요. 자, 이 더해진 입력 가중합을 중요도가 고려가 되어져 있는
이 입력값을 판단함수의 입력 부분에 넣어서 이제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1000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단해서 출력을 내보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신경망에서는 보통 이 판단함수를 활성화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활성화함수의 종류로는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계단함수입니다. 계단함수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제 0보다 크다면 1을 출력하고요. 0보다 작다면 0을 출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물건을 살 수 있는지 없는지, 자, 요거를 이렇게 계단함수 형태로 이제 인계값을 가지고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수식 같은 경우에는 그 물건을 살지 못 살지에 대한 기준이 0이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준이 0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1000원이잖아요. 따라서 기준값을 다음과 같이 변경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1000원이 바로 분류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거를 신경망 모델에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이어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입력단에 마이너스 1000을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1000을 왼쪽으로 넘겨주게 되면 마이너스 1000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이 기준이 되는 값도 하나의 입력으로 표시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어스 부분을 기준이 되는 이 값 부분을 일반화시켜서 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신경망 모델의 그림으로 표현해주면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바이어스라고 하는데 이 바이어스는 입력이 1인 형태의 특수한 가중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1000이라는 건 1 곱하기 마이너스 1000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입력이 1인 특수한 형태의 가중치, 이게 바로 바이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아까도 살펴봤지만 물건값이 가진 돈보다 작으면 0이 출력되면서 구입이 가능하다라고 알려주는 것이고, 물건값이 가진 돈보다 크면 1이 출력이 되면서 구입이 불가능하다라고 알려주는 거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 시그마를 계산하면 300이고요. 이 300은 계단함수 입력에 넣으면 이 300은 0보다 크기 때문에 지금의 경우 1이 출력이 되고 따라서 구입 불가능하다라고 출력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전체 과정은 간단한 산술연산으로 입력을 모두 모으고 이 모은 값이 인계값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단해서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신경망 모델이 만들어지면 이후 다양한 입력값을, 즉 다양한 물건 개수를 입력 부분에 넣어서 해당 입력을 넣었을 때 과연 구입이 가능한 입력인지 아니면 불가능한 입력인지 예측을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구입 가능, 불가능 중에 하나로 분류하게 되는 거죠. 다음은 다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다음은 여러분들이 해볼 문제입니다. 세 개의 입력값들을 합쳐서 3이 넘으면 1을 출력하고 넘지 못하면 0을 출력하는 문제를 신경망을 이용을 해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입력값은 x는 1, 2, 3 이렇게 세 개가 있고요. 가중치는 1, 0.3, 0.5 그리고 바이어스는 3이라는 값을 넣어서 출력 뉴런이 한 개 있는 간단한 신경망 모델을 만들고 한번 입력값에 대해서 출력을 예측을 해보시기 바랍니다.